뭐 보수적인 분도 있고 또 별로 생각이 없는 분도 있고 걱정이 진짜 많으셔서 준비를 엄청 하시는 분도 있고 준비 없이 뛰어드시는 분도 있는데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만 보고 가시면 실제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는가? 또 유저가 이걸 원하는가를 그냥 먼저 자기만의 방법으로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라져가는 지역을 여행하는 낭만농객의 김수환입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멸위험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을 타겟팅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빈 집들을 저희가 직접 가져와서 리노베이션하고 관광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사업을 둘 다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공간들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잠을 잘 수 있는 숙박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숙박을 할 때 좀 더 이 공간에서의 마을에서의 경험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어떤 문화 공간, 프라이빗 영화관, 뭐 독립 서점, 뭐 F&B 또는 위스키바 이런 것들을 방치되고 있는 뭐 빈집이나 빈 한옥, 곡식 창고 이런 것들을 개조해서 이제 관광이 가능한 상품 대여 공간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들을 이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유저들이 예약할 수 있도록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 팀은 여행객들이 소멸위험 지역의 한 지역에 왔을 때 2박 3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림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졸업하기 전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강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다도 있고 되게 사람도 없고 고즈넉하고 이런 시골들을 좋아하는데 20살이 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지역을 떠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대학을 진학한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왜 내가 좋아하는 시골 지역에는 교육이나 어떤 직장 이런 것들이 많이 없지? 이런 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창업과 여행을 엮어서 이 소멸위험 지역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을 이제 진학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2016년인가 17년에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었어요. 근데 워킹홀리데이에서 제가 경험했던 좀 재밌는 경험이 그 나라에는 좀 재밌는 여행과 일의 문화가 있더라고요. 백패커스라는 문화였는데 이제 여행객들이 모르는 사람의 가정집에 가서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딱 숙박과 음식만을 제공받는 구조의 어떤 여행 문화였어요. 돈을 절대 받지 않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고 뭔가 낭만적인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문화 자체를 우리나라에 가져와야지 하고 했던 게 이제 가장 처음에 했던 사업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허클베리핀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로 여행사를 처음 냈었고요. 네, 그 사업을 시작으로 이제 아이템이 계속 디벨롭 되면서 지금의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허클베리핀 모델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대학생 시절 때 그냥 무턱대고 했던 사업이기도 했고 시장 검증이 전혀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모델이 이런 내용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일손 부족을 겪는 시골의 농가와 여행객들을 매칭해주는 그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여행객들을 모객해서 이들을 뭐 봉화의 사과 농장으로 일을 하러 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농장으로부터 2박 3일 정도의 딱 숙박과 음식만 제공받는 구조의 사업이었거든요. 딱 그 제가 했던 뉴질랜드에서의 컨셉이랑 거의 동일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단 한 번 왔던 유저들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여행객들이 농장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들은 이제 노동이 끼는 순간 이걸 여행이라고 느끼지 않았고 농장주들은 여행객들이 하는 노동이 너무 별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막 사과 바구니를 집어 던지면서 싸우는 경우도 발생했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허클베리핀이 재방문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오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이들이 다시는 절대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은 안 되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좀 그때 한번 1차적인 사업의 피보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에어비앤비 같은 모델로 바꿔서 이제 대한민국 시골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전체 여행을 우리가 플랫폼으로 가져오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좀 바꿨었고요. 시골 지역에 있는 시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여행이라는 그 소스들을 우리가 플랫폼에 가져오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성공시켜보자라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골 여행이 굉장히 힙하고 이제 뭐 좀 범용적이고 재밌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좀 큰 하나의 모델이 되자라는 목표가 있었고, 사실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잘 안 됐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시골 여행의 파이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원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 굉장히 소수였고, 그래서 운영은 됐지만, 아름아름 됐지만, 이게 수수료 구조다 보니까 또 매출이 많이 없는 거예요. 하나 여행을 성사시켜도 뭐 3,000원 남고 이런 구조의 사업이어서, 이러면 진짜 미국 같은 시장, 큰 시장에서 해야지 이건 먹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때 한번 다시 피보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작으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수수료를 뭔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자. 그게 지금의 낭만농객의 모델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죠. 이제 소멸 위험 지역의 방치 자원을 우리가 직접 매수 또는 임대해서 이걸 리노베이션하고 여기에 이제 컨셉을 부여해서 여행객들이 대여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100%의 수수료는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게 훨씬 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그 수익이 잘 나는 구조로 피보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처음에 설정했던 그 방향성은 잃지 않고 있어요. 이제 소멸 위험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방향성이요. 피보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 동일하게는 이제 뭐 디벨롭 이런 표현으로 아마 쓰일 텐데, 아이템들을 우리가 처음에 정하고 이걸 이제 현장에서 빠르게 테스트하면서 이게 잘 될 사업인지 안 될 사업인지를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업이 점점 시장에 맞게, 그리고 유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낭만농객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이 거쳤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사실 큰 고민은 하진 않았고, 허클베리핀 사업 자체가 되게 저희가 빨리 피버팅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저희가 그 유저들이 이제 허클베리핀에 재방문을 안 했던 것처럼 저희도 한번 농촌 일을 같이 하고 같이 그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농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피보팅을 좀 더 잘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드니까 이 사업 그냥 이제 버리자, 이러고 좀 일반적인 여행으로 빨리 피보팅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미련은 없었어요. 그 사업을 버리는데. 그래서 사실 이름만 그대로 가져가고, 허클베리핀이라는 사업 이름만 그대로 가져가고, 안에 있는 사업 내용 전부 다 바꿨었어요. 이제 농촌 뭐 일손 부족을 겪는 플랫폼 이런 거 다 버리고 좀 일반적인 에어비앤비 같은 모델로 전환을 했는데요. 실제로 시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관광 상품들 많잖아요. 체험마을에서 판매하는 것들, 뭐 농촌의 민박들, 이런 것들 그냥 다 플랫폼에 가져와서 우리가 수수료를 갖고 판매하는 업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변화를 거쳤었는데, 뭐 나중에는 이제 알고 보니까 사업적인 용어로는 그런 것들을 피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업을, 모델을 바꾸는 것들. 네, 그런 식의 피보팅을 저희 팀은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도 하고 있고요. 창업을 먼저 했던 선배들이나 투자사에서 좀 자주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사업하는 게 롤러코스터 같을 거다. 그래서 그때는 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예를 들어, 뭐가 롤러코스터라는 거지? 뭐, 그만큼 사업이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서 그런 건가? 이런 시기가 있어서 그런 건가? 이렇게만 그냥 대충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좀 크게 깨달았던 시기가 2020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투자를 이제 준비하고 있을 그 당시였는데, 굉장히 자금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장의 잔고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때 팀원이 2명이 있어서 월급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투자가 이제
잘 안 되면 회사가 진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직원들이 이제 퇴직금만 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직원들한테 이걸 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밤새면서 제발 이 투자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준비를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IR을 그 투자사에서 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시기가 있었죠. 근데 그날 제가 밥을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진짜 거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발 이 투자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6시쯤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전화를 받았고, 그때 진짜 너무 간절했던 게 이제 이뤄지니까 정말 안도가 되더라고요. 너무 간절했고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평온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런 식으로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 이제 좀 롤러코스터가 뭔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하루에 오가는 감정이 굉장히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좋았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이런 게 좀 창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진짜 희열을 느끼게 좋은 순간이 있고 정말 힘든 순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버틸 수 있는 자세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창업을 하면서는. 그 철원의 사업은 저희가 낭만논객 사업을 하면서 이제 되게 우연히 그 또 한 번 피보팅이 된 사례예요. 이제 공간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피보팅을 하고 이제 철원의 지자체를 찾아갔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농정과에 가서 농정과 담당자님께 저희가 이제 빈집, 철원군의 빈집들을 우리가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이걸 잘 고쳐서 철원군의 여행객들을 몇천 명을 데려오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굉장히 그걸 좀 감명 깊게 보셨는지 같이 저희랑 다니면서 마을의 이장님들을 이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양지리 마을의 이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마을에 안 쓰는 곡식 창고 하나가 있다. 여기서 뭐 하실 테면 하세요 하고 그걸 그냥 선뜻 주셨어요. 그래서 이장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걸 받아서 저희가 이제 어디서 끌어온 자금으로 그걸 그 프라이빗 영화관으로 고쳤고요. 그러면서 이걸 사실 이제 텀블벅을 통해서 펀딩했었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이 공간을 우리가 고칠 텐데 이 공간의 첫 손님이 될 사람들은 펀딩을 해주세요 라는 펀딩을 돌렸었고, 이게 성공 펀딩으로 끝나서 여행객들이 좀 한 150명 정도가 첫 달에 왔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자체 귀에 다시 들어가면서 철원군에서는 저희한테 양지리 창고 같은 공간 25곳 정도를 더 만드세요 하는 이제 신규 사업을 수주하시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좀 빈집 사업이 확대가 됐던 것 같아요. 양지리 창고는 이제 펀딩 종료 후에 첫 손님을 작년 1월인가 2월쯤에 처음 받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고치는 예산이 부족해서 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춥다라는 피드백이 많았었고, 그러면서 거기 현장에 기름 등유 난로를 갖다 놨고요. 이러면서 이제 춥다라는 피드백은 좀 완화가 된 상태고, 다음 피드백으로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양지리 창고에서 최대한 유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게끔 제공하고 싶어서 거기에 아이패드를 갖다 놨었거든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아이패드로 연결을 해놨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유저 반응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양지리 창고 공간에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는 되게 다른 세계로 오는 것처럼 신비로웠는데, 아이패드를 통해서 영화를 고르는 순간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아날로그로 시골에서 꾸며놓은 그 공간을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는데, 그 온라인 서비스라는 경험이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감흥을 좀 깼던 거죠. 그래서 그 피드백 듣고는 저희가 아이패드를 치우고 현장에서는 다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다시 리뉴얼했어요. 뭐 LP를 갖다 놓고 이제 책을 갖다 놓고 영화도 DVD 플레이어로 바꾸고요. 그래서 우리가 큐레이션한 어떤 작품들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제한성을 좀 뒀거든요. 그때 반응이나 예약률이 훨씬 높아졌어요. 네, 그런 식으로 현장도 이제 사업처럼 좀 고객의 어떤 니즈나 피드백을 맞춰서 변화해 가는 것 같아요. 그 시골 지역이 이제 굉장히 좀 보수적이다라는 어떤 편견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저도 그게 편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좀 요즘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반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장님 같은 경우는 마을이 활성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우리 낭만농객 사업을 현장에서 하는 걸 굉장히 반기세요.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실제 거주하시는 양재리 창고 옆에 사시는 뭐 주민들 이런 분들은 손님들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고 쓰레기 버리고 가고 이러니까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것들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 공간의 그 관리인을 양지리 마을의 주민으로 이제 파트타이머로 고용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을에 좀 환원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어필하고 있고요. 또는 뭐 마을 주민만 초대해서 상영회를 연다거나 이제 뭐 그 공간 오픈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좀 주민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창업하면서는 이제 분명히 엄청 행복하고 엄청 막 잘 될 것 같고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날들은 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항상 달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내가 대표자니까 내가 이 사업을 종료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으로 그냥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도 뭐 이게 계속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자금을 끌어오지? 어떻게 시장에서 고객을 또 만나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 고민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고민이 해결되면 또 하나의 고민이 다음 나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 거쳐가면서 좀 더 뒤돌아보면 또 성장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피보팅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창업을 하는 목적이 외부에 말할 때는 좀 뭐 사회에 도움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본을 만들고 이런 목적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을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아 실현을 위한 것도 있거든요. 뭐 저는 원래 건축가가 되고 싶었고 또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싶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창업을 하면서는 점점 그 꿈에 가까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업을 하면서는 내 공간을 내가 매수해서 직접 이제 컨셉 잡고 리노베이션 할 수 있고 또 여행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피보팅은 사실 점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피보팅의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사실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면 성향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뭐 보수적인 분도 있고 또 별로 생각이 없는 분도 있고 뭐 걱정이 진짜 많으셔서 준비를 엄청 하시는 분도 있고 준비 없이 뛰어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개인 성향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만 보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성향의 팁을 준다면 저는 준비를 없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모르고 뭐 창업 용어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경영도 모르고 이런 상태로 시작했는데 그냥 여행을 만들고 싶어서 사실 무작정 그냥 지역에 갔었어요. 지자체 공무원한테 막 메일 보내고요. 사업자가 없어도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는가? 또 유저가 이걸 원하는가를 그냥 먼저 자기만의 방법으로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례는 이제 몇 가지 기억나는데 첫 번째 허클베리 핀 할 때는 저희가 진짜 사업자도 막 개인 사업자고 저도 아무런 레퍼런스가 없고 되게 어린 애가 어떤 영업을 해가지고 농장을 직접 따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객이 될 농장을 이제 컨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농림부 홈페이지에 가서 그 청년 농부 100인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 다 농부들이 100명이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메일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그래서 그 메일을 다 긁어서 저희 소개 문구랑 이제 어떤 걸 하고 싶다, 어떤 걸 원한다 이런 걸 엄청 길게 써서 이제 사실 그 메일에 이제 제목에 이름만 바꿔서 다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2명한테 회신이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처음 사업의 테스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철원군 그 양지리 창고 공간 구할 때는 저희가 또 공간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몰라서 또 자금도 없으니까 매매할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공간 사업은 꼭 해야 되겠고
자금은 없으니까 일단 부딪혀보자 해서 전단지를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농촌 지역의 낡은 빈집 저희가 고쳐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지역에 이제 막 뿌렸었죠. 근데 저희 그때 목적은 빈집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이 연락을 하길 바랬는데 오히려 이제 공무원이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이런 사업하면은 우리가 철원에 연결해 줄 테니까 한번 가서 만나보실래요?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된 게 양지리 창고 공간이었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 없이 현장을 두드렸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마 못 그러겠지만 그때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뭐 새롭게 또 사업을 피버팅 한다면 다시 아마 무대뽀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시장의 개척은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무대뽀로 그냥 막 두드려보는 거예요. 100개 고르면 2개는 나오니까요. 지금 생각해놓은,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라 지금 생각해놓은 계획은 없는데 그때 시장이 닥치고 그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또 결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라는 그 시대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바꿔놓은 어떤 산업의 문화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여행 산업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해외여행 수요의 여행이 많다가 지금은 코로나 시대 때 오히려 프라이빗하고 국내 여행의 수요가 높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은 저희가 전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시장이 열리면 거기에 따라가고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초기여서 진짜 그 자신감과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해외여행이 닫히고 있으니까 우리는 완전 국내 여행, 특히 시골 여행이 열릴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고 그러면서 좀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시골 여행 그리고 거기서도 내 지인들과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우리가 제공하자라고 해서 그런 여행 실제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게 뭔가 저희 팀의 그 어떤 욕구와 잘 맞더라고요. 저희는 좀 MBTI도 I인 사람들이 많아서 어디 고립되고 혼자 있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행을 서비스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떤 딱 포인트라고 특정 짓기보다는 점점 그냥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업을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는 저는 시골에 이제 제 공간을 제가 직접 설계한 공간에 사는 게 꿈이거든요. 그냥 혼자 이제 고립돼서. 근데 그런 것들을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매매한 부여 같은 집도 그렇고 앞으로 더 할 공간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팀이 굉장히 유연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뭐 원격이 될 수도 있고 재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아무 데서나 그냥 노트북을 펼쳐서 일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설계한 내 시간에 이제 나는 이 일을 하겠어, 어떤 기획을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유로운 환경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만약에 취업을 한다면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몇 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망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죠. 메시지를 준다면 그 가지고 있는 조금의 자금이라도 함부로 쓰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실제로 그 창업팀의 그 번아웃이 아니라 번레이트이라고 하나요? 그 자금 주기가 굉장히 빨리 소진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이면 굉장히 긴 거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마다 그 자금난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돈들을 굉장히 아껴 쓰고 필요한 데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걸 좀 한 1년, 2년에 거쳐 배운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좀 과도하게 필요하지 않는 인력을 고용한다거나 뭐 뭔가 사무실을 임대한다거나 뭔가 기자재를 산다거나 이런 지출을 했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지출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겠다.
창업을 하면서 이제 대표자의 성격도 뭔가 중요할 것 같지만 좀 도전적이거나 유연하거나 이런 성격도 중요할 것 같지만 저는 사실 뒷받침돼야 되는 게 어떤 조금이라도 자금이나 그 창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던 게 한림대에서 창업 동아리를 굉장히 잘 이용했었거든요. 거기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씩 동아리를 새로 뽑아서 자금을 소액이지만 주거든요. 뭐 100만 원인가 200만 원 정도를 주는데 이걸로 저희가 충분히 시장에서 어떤 이 사업 검증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금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 학기마다 그냥 신청을 해서 테스트하면서 점점 창업 동아리를 통해서 계속 피보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뭔가 지금 제 학생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꼭 이제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어도 창업 동아리를 그냥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하고 또 만들어가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값질 것 같아서 네, 한번 꼭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